시청자 여러분, 원래는 제가 월수금 일주일에 3번 방송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구글로부터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오늘 예정 없이 화요일 날도 새로운 이름의 김경재 TV에서 연속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방송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될 것이라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시도입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거저거 하고 오전에 일을 보고 오늘 오후는 누구를 좀 만나서 놀까 하고 했는데 갑자기 뉴스를 달구는 토픽 하나가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 이라는 단어가 이슈가 됐습니다. 소위 political responsibility,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여러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제 후배인 진성호 전 의원이 거기서 그냥 막 난리 났다고 막 법석을 떨었고, 또 그 사이에서 김웅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래서 제가 외출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여러분과 토론하고자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재명과 송영길은 한때는 굉장한 야합을 하고 굉장히 손발을 맞추고 그리고 송영길에 가까운 측근이 이재명의 선대위의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했고, 그래서 아마 긴밀한 연락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분석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보면 송영길을 스케이프고트로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 캠프의 의도가 눈에 보인다 하는 분석을 해냈습니다. 아마 그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일단 탈당을 하고 그냥 당직이 없는 이 평당원의 입장으로서 탈당을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당원도 아니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현직 의원도 아니고 평민의 입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앞으로 송영길의 앞날에 상당한 가시밭길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앞에 닥치는 그런 어떤 위기, 위험, 리스크, 소위 사법 리스크 이런 문제에 앞서서 자기가 사나이로서 떳떳하게 나는 책임을 지겠다 하는 자세는 적어도 이재명하고 비교해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영길이 2011년 대표 선거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작풍, 작태 이것을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도 선거 같은 거 이렇게 해보고 하면 가까운 참모들에게 적은 돈을 이렇게 나눠줘 갖고 가서 밥을 사고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밥을 사서는 안 되지만은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값도 내지 않고 모아서 무슨 얘기하고 가라고 그러냐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상 불가피한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 시켜서 밥값을 내게 하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그 혐의는 1억이 넘지 않는 9천 몇백만 원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그리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선거법상에 공직선거법상에 위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밝혀지지 않은 많은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영길이는 잘 몰랐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어 하겠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그렇지만은 거기서 빠져나가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정치적 역경, 심지어 예를 들면 투옥,
이런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 이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자기가 전당대회 뭐 하는데 무슨 차비 주고 밥값 주고 아니면 뭐 무슨 뭐 금액비 주고 하는 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심지어 50만 원, 20만 원짜리 돼 있었고, 그리고 뭐 의원들에게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지금 알려진 것이 더 많이 있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정도에 비해서는 이재명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지금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등등으로 해서 혐의 사실이 올라 있는 것도 5천억이 넘습니다.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조 단위의 음모라고 봅니다. 규모가 더 커요. 그런데 자기는 뻔뻔하게 민주당 대표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야. 이게 정치적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송영길에 비해서 그 도덕성이요 10분의 1도 안 돼.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영길을 옹호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의 장래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그 사람들 봐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주당 선거는 망합니다. 완전히 먹통됩니다. 엉망진창됩니다. 그러나 뭐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민주당 자체가 그렇게 엉망이 돼버리면 이 나라 정치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 아노미 현상이 생깁니다. 아, 이놈의 정치 이거 때려치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죄는 빤한데 저것을 사법 그 절차를 통해서 세워라 가라 하고 앉아있으니까 저 모양으로 대표짓 하고 앉아서 딱 시침이 떼고 민생 문제 얘기하고 뭐 대통령 유엔에 가서 뭐 하는데 뭐 엉뚱한 소리 가지고 시비 걸고 뭐 갑자기 친일 반일 문제를 가지고 죽창가를 높이 들고 아이 그러고 앉아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재명은 당대표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과 당원이 그렇게 선의의 압력을 넣어야 민주당이 그나마 남을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뭐 송영길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다 율사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질질 끌고 앉아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미 급한 사람이 그럽니다. 저거 옛날 같아서 잡아다가 몇 번 족치고 오면 다 불어낼 텐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수백 년 동안의 서구로파에서도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면서 혁명에 또 혁명을 거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1215년에 마그나 칼타 영국의 대헌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혁명을 거쳐서 오늘의 민주주의가 달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 저 재판을 질 끌어가지고 세워라 가라고 끌어가려고 하는 배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절없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보호하고 있어요. 소위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옛날 얘기 구닥다리처럼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일제치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파는 저기 뭐 친일도 많이 하고 그냥 뭐 일본 순사들이 뭐 그냥 아첨 떨고 그냥 해롱해롱하고 돈 내고 지금 적당히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 체제를 반대하는 좀 사상운동을 하는 사람, 소위 대부분이 사회주의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다, 그런 인식이 아주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도 저 사람은 사상운동한 사람이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저 사람은 뭐 아주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요. 저 사람은 뭐 법관이요. 뭐 이런 식으로 높임을 당하는 듯한 그런 관용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민주당 세력입니다. 태양광 사건으로부터 무슨 뭐 개인 바다 이야기로부터 온갖 그 비리에 범벅이 되어 있어요.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끌어갔다는 대통령이 앉아서 자기가 함부로 형사적 소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수완박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아방궁 같은 거 다 만들어서 거기서 뭐 책방도 하고 책도 만들고 뭐 이러고 한다고 딴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저지른 그 적폐랑이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나라의 국채가 1000조 이상 넘어가게 만든 400몇 조를 국채를 누린 사람이에요. 응? 이런 걸 모르고 앉아서 그 사람이 다음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편안하게 살게 해요. 기르던 개도 그냥 버려버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그러면서 혼자 가장 깨끗한 척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나는 송영길이가 반드시 사법적 제재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깨끗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일리가 평민의 입장에서 떳떳하게 받겠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재판 같은 데 있으면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잘 몰랐다는 얘기 많이 할 겁니다. 특히 변호사들은 그 말을 잘 써먹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걸리기 때문에 그걸 아주 그냥 유행가처럼 항상 반복, 유행가 후렴처럼 반복하는 것이 그 원래 일반적인 풍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절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내가 정치적인 책임을 다해서 내가 떳떳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분신처럼 돕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정근이나 여기 참모가 4년 5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 어떤 정치적인 음모와 헌금과 뭐 이런 것에는 최종적인 그 목표로 수혜자, 이익을 가장 본 사람이 가장 벌을 많이 받는 겁니다. 수혜자는 누굽니까? 대표로 당선된 송영길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이정길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물론 이정근 피고가 제2심이 나가서 또 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리고 이정근 씨는 이제 자기가 참 신명을 다 바쳐서 했는데 멀리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 개인적인 일탈 문제다 하니까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뭐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지간한 것은 송영길이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검찰에서 닥달을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송영길이의 어디 혐의 사실은 놔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전혀 자기 얘기도 아닌 것처럼 딱 시침이 떼가지고 민생 얘기하고 천연스럽게 딴 얘기를 하는, 이런 그 혐의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로 그냥 놔둬야 하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 종편에서 나와서 떠들고 하는 민주당 쪽에 대변인이 뭐니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어이가 없어서 경상도 말로 욕 본다 하는 말이죠.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수고들 많이 해. 말도 아니니까 열심히 떠들고, 아이고, 또 친일, 반일 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고, 아니, 자기들이 외교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말투를 엉뚱하게 잡아갖고, 언성을 높이는 걸 보면서, 저놈아가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건 나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엉뚱하게 거짓 정보를 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김우겸이라는 대변인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명색, 언론계에서는 명문인 한겨레 신문의 기자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근사하게 봤지.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투쟁을 하겠지.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말이야, 이상하게 집이나 팔고 뭐 하고 부동산하고 뭐 흑색 선생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엉뚱한 소리나 뻥뻥하고 가지도 않은 술집에 가서 술 먹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나중에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처참하게 대변인직을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후속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오늘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자중자애하세요. 국회의원하고 당선하고 원내 입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응?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 키우고 친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억지 쓰면 안 돼요. 차라리 정하면 나 그거 좀 준비가 안 됐으면 할 말 없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몰라. 거기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떠들고 앉아 있어. 그 사람의 지능과 지성과 정보를 우리가 빤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변인에게도 선배로서 권고하고 싶은 것은 말을 가려서 해라.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도 지금 저 대표직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앉아있는 그 엉터리 대표 맞아서 뭐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은 민주당은 완전히 바꿔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 당원들, 미안합니다. 당원들, 소위 뭐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재명을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세요. 응? 이재명 씨도 개인적으로 그런 혐의를 받으려고 일부러 했겠습니까? 제가 지난 두어 달 동안 이재명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은 별로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왜? 제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려니 하고 안 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가련해요. 가련해서 차라리 사나이답게 떳떳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송영길의 그 대표직 사태는 아니지만 뭐 민주당 탈당,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그 선례를 보아서 나도 깨달은 바가 있다 하고 딱 물러나면 좀 신선합니다. 왕년의 민주당에 그 가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렇게 앉아서 민주당은 범죄자의 소굴이고 부패의 소굴이고 억지 악법을 만드는 양산하는 그런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무책임한 집단이라는 변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100%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원칙만큼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미일 공조를 하지 않고 북한이나 중국에 러시아의 압력을 어떻게 받아 넘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처럼 이제 김경재 TV에서 생방송이 시작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이 정상화될 때까지 앞으로 이쪽을 많이 이용하고 원로들도 많이 초청해서 같이 대담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